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축제에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영국제음악제나 서울 재즈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 페스티벌들이 열리는데요. 오늘은 한번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유명한 음악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제입니다.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뭔가 건물들이 좀 유럽스럽게 생겼죠. 네, 여기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도시예요. 짤츠부르크는 그렇게 크진 않은 소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클래식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짤츠부르크 음악 페스티벌이에요. 이 음악 축제는 19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리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매년 여름에 열리고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00개가 넘는 공연이 계속 한 달 내내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 누굴까요? 네, 바로 모차르트죠. 짤츠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짤츠부르크에 가면 온 곳에 네, 정말 모차르트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한 동네답게 짤츠부르크 음악축제는 바로 클래식 음악축제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공연들이 많이 열립니다. 또 짤츠부르크 출신 인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바로 여기 이 사진의 주인공인 카라얀이라는 지휘자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정말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짤츠부르크 음악축제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좀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카라얀의 큰 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태어난 동네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고향에서 열리는 이 축제를 최고의 축제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카라얀 본인이 자기 공연도 많이 하고 여기서 또 다른 세계 유명한 오케스트라들도 초청해 오고 예술 감독을 맡아서 여러 공연들을 잘 성공을 시키면서 이 페스티벌의 명성을 드높였어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인데요. 줄여서 보통 빈필이라고 하는데 이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빈 오스트리아의 수도죠.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서 주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예요. 근데 또 이 오케스트라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손꼽히거든요. 아무래도 오스트리아의 오케스트라이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열리는 이 짤츠부르크 음악 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세계 최고의 지휘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아무래도 총출동하다 보니까 이 음악 축제가 유럽의 3대 음악 축제 중에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짤츠부르크 음악 축제를 보러 여기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스티벌로 한번 가볼까요? 와, 사람들도 굉장히 신나 보이고 풍선도 예쁘고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여기는 바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예요.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의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총 10일 동안 열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즈 페스티벌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입니다. 다른 음악 장르도 물론 조금씩 공연이 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재즈 위주로 공연된다고 해요. 이 축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남자 보이시죠? 알랭 시마르라고 몬트리올 출신의 공연 제작자가 만든 축제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재즈 업계에서 재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태어난 동네인 몬트리올에 좀 괜찮은 큰 음악 축제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축제를 처음 만들게 됐대요. 그렇게 1980년에 처음 이 축제가 생겨났고 지금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야외에서 열리는 공연은 모두 무료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연들은 전부 다 아무나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10일 동안 도시 전체가 다 음악으로 가득 차겠죠.
그래서 길거리 곳곳에서 이제 막 퍼레이드도 열리고 어린이 재즈 교실 이런 것도 열리고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것도 사진이 있죠. 어린이들도 뭔가 신이 난 것 같고요. 이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한다고 합니다. 한번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모습 동영상으로 잠깐 구경해 볼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축제입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여긴 어딜까요? 원형 경기장이 있네요. 네, 이곳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로나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매년 오페라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원형 경기장을 아레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의 이름은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이에요. 이 축제는 매년 6월에서 9월에 열려요. 무려 19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오래됐죠? 오늘 배우는 축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역사가 깊은 페스티벌입니다. 하필 왜 1913년이냐 하면요. 이탈리아에요. 주세페 베르디라고 정말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가 있어요. 이 베르디가 바로 181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13년은 이 베르디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 거죠. 여러분, 클래식에서는 탄생 100주년, 탄생 200주년 이런 걸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딱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1913년부터 오페라 페스티벌이 처음 시작됐다고 해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게 큰 매력입니다. 여기에 무려 3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유적지에서 날씨 좋은 여름밤에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오겠죠. 주로 이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공연이 되는 곡들은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탈리아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오페라 작품 위주라고 해요. 이탈리아에 또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들이 많거든요. 여기 옆에 사진으로도 보이는 좀 전에 얘기했던 베르디. 이 베르디는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같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썼고요. 또 푸치니라는 유명한 작곡가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라보엠, 나비부인, 투란도트 같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받는 인기가 많은 그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푸치니나 베르디보다 더 먼저 태어난 로시니라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도 있어요. 이 로시니는 또 윌리엄 테리라는 오페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이 로시니가 작곡한 윌리엄 텔의 서곡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탈리아에는 훌륭한 오페라 작곡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에서는 주로 이탈리아 오페라 작품들을 공연한다고 해요. 자, 이 페스티벌에는요, 굉장히 큰 특징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밤 9시, 상당히 늦은 시각이죠. 밤 9시에 시작한다는 거랑요. 또 다른 하나는 촛불 인사라는 유명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배경 사진으로 흐릿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관객들이 앉아있는 곳이 다 주황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관객들이 촛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9시에 공연 시작한다고 했는데 공연이 시작되기 딱 직전에 이 관객들이 각자 자기가 가져온 촛불을 딱 켜고서 공연하는 지휘자랑 공연자들한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화이팅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촛불이 쫙 켜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오페라 페스티벌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짧은 동영상으로 우리 구경해 볼까요? 네, 마지막 페스티벌입니다.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영국의 글래스톤베리입니다.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매년 6월에
5일 동안 열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네, 이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1970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또 조금 특이한데요. 바로 농장이에요. 마이클 이비스라는 사람의 농장에서 열립니다. 여기 옆에 귀 쫑긋하고 계신 할아버지 보이시죠? 네, 이분이 바로 마이클 이비스예요. 이분의 농장에서 열리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냐 하면 이분이 다른 곳에서 공연을 보고 나서 그 공연에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침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장에서 음악 페스티벌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맨 처음 열렸을 때는 입장료로 1파운드를 받았대요. 이제 보통 1파운드가 한 1,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1,500원 입장료를 받고 공연도 보여주고 또 농장에서 나오는 우유를 무료로 서비스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이 축제가 좀 규모도 커지고 유명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유명한 가수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하얀색 피라미드 모양 무대 있죠. 이 피라미드 무대가 상징적입니다. 여기가 바로 메인 무대라서 이제 이 축제를 찾아오는 뮤지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 피라미드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축제에는 장르의 제한은 없대요. 물론 음악 축제이다 보니까 음악 공연이 가장 많이 열리기는 하지만 춤이나 코미디 공연, 연극 공연, 서커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매년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 농장까지 찾아오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뮤지션들도 여기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한 밴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조금 생소한 인디 밴드들일 수 있는데 최고은이라든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피터팬 컴플렉스 이런 우리나라 밴드들도 여기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무대를 섰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최고은이라는 아티스트고요. 지금 배경음악 들리시죠? 네, 이분이 부르신 음악입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 유명한 음악 축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음악 축제들도 못 열리고 또 우리가 공연을 직접 보러 가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이 안정이 돼서 다시 축제들도 열리고 우리도 또 수준 높은 공연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